예, 오늘은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나라에 너무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 뿐인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젊은 시절부터 인생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 이름이 안 적힌 이유는 제가 일본에서 산 이 책, 좀 쉬운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 제가 요약을 좀 했기 때문에 한국 책이 아니어서 저자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히데요시는 미천한 출생을 하였고 신분도 미천하였습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출생하였고요. 오다 노부나가라고 당시 나고야의 작은 영주에서 시작해서 일본을 거의 통일한, 절반을 통일했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 문제죠. 일본을 다 통일하는 게. 왜냐하면 일본이 당시에 몇백 개의 작은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다른 나라들은 다 작은 상태인데 오다 노부나가가 절반을 통일했으니까요. 참고로 오다 노부나가가 이렇게 통일한 거는 오다 노부나가가 조총 부대를 도입했고 다른 사람들은 농사 짓다가 그 농민들을 동원해서 군인을 만들었는데 직업 군인 제도를 도입해서 사시사철 24시간 전투를 벌입니다. 이런 조총 구입, 제조, 또 직업 군인에 대한 월급 지급을 위해서 오다 노부나가는 또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경제 중시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이런 건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생 신분이 미천하기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리토리, 조리가 뭐냐면 그 발가락 이렇게 끼우는 그 일본 그 슬리퍼죠. 그거를 조리라고 그러죠. 토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인 조리를 항상 간수하는 그런 정말 미천하다 못해 미천한 그런 일을 처음에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겨울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신발을 신으니까 신발이 차가울 것 같아서 짜증이 났는데 신발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신발이 따뜻하지? 라고 해서 물었더니 그 조리토리, 그 신발을 맡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밤새도록 그 신발을 자기 품에 품고 자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기 직전에 놔둬서 그게 따뜻했다는 거죠.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부르면 24시간 오다 노부나가가 자다가도 거기 누구 없느냐 그러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10초 만에 나와서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나를 항상 호위하고 내 시중을 두는구나 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 아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뛰어난 처세술 그리고 처세술을 넘어서 충성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다 노부나가를 통해서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고 자기가 이 어떤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다 노부나가 눈에 들어서 그때부터 오다 노부나가가 여러 가지 일을 시키기 시작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또 특징이 당시 신분 사회였지만 이런 사무라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창고를 맡겼더니 다른 사람 그 창고에 도둑놈이 되게 많았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개를 이용하자 해서 개를 몇 마리 놔뒀더니 그 창고에 도둑이 한 명도 들지 못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성을 아주 쌓기 힘든 곳에 사람들이 성을 못 쌓아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시켰더니 그 10명씩 부대를 편성해서 그 10명씩 서로 누가 성을 자기 맡은 부분을 빨리 쌓는지 경쟁을 시켜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 성을 쌓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적군 바로 앞에 성을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오다 노부나가가 얘기했더니 그 성을 요즘으로 말하면 조립식으로 다 나무나 돌을 가져가서 바로 하룻밤 만에 그 앞에다가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넘쳤고요. 또 어떤 때는 창을 잘 쓰는 그 무사 하나가 원래 창을 잘 쓰는 사람은 짧은 창으로 해서 다 이길 수 있다 그랬더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저는 긴 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둘이 그럼 너희 열흘 동안 병사들을 훈련해서 서로 싸우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 창을 잘 쓰는 무사는 그 짧은 창으로 이기는 법을 가지고 막 부하들에게 복잡하게 막 기술을 연마시키고
못하면 혼내고 이랬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열흘 동안 배우라고 했더니 한두 시간만 가르치고 계속 술상을 차려주고 부하들을 칭찬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래서 부하들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싸워보니까 짧은 창 쪽은 너무 복잡한 이런 기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데다가 자기들 자꾸만 혼내니까 그 사무라이한테 화가 난 상태였고, 긴 창은 되게 간단하게 모여갖고 긴 창으로 찔러라 라는 정도의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항을 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오다 노부나가가 전투 중에 부하에게 배신당해서 퇴각할 수밖에 없는, 즉 앞에 적군이 있고 뒤에는 배신한 부하가 있어서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가네가사키 전투라는 곳인데 이때 목숨을 걸고 오다 노부나가가 도망칠 수 있도록 뒤에 남아서 이 적군을 그 대규모의 적군의 대군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신가리라고 이제 일본에선 부르는데요. 이 신가리에 자원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살아남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단순히 아부가 아니라 오다 노부나가 눈에는 정말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위기 상황에서는 자원해서 거의 자살 특공대와 같은 신가리 역할을 맡아주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등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냐? 성을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성 공격은 다 잘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전투가 들판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게릴라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당시는 이제 일본의 그 전투가 오래 계속됐기 때문에 각 영주들이 높게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키는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쿠가와 이에야스라고 잘 아시죠? 일본을 통일했던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성을 잘 공격하지 못하고 들판에서 전투할 때는 항상 이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들판에서 대군을 이끌고 전투하는 데는 그닥 뛰어나지 않았지만 성 공격은 명수였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원래 미천한 출신이라서 밑에 부하가 없었지만 대대로 이어지는 부하를 거느리고 싸우는 게 그때의 그 전통이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 자체가 미천하기 때문에 인간미를 통해서 인재 영입했는데, 당시 기록에도 아무리 장의공이라도 부하가 세우면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깜짝 놀랄 만한 큰 포상을 해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도 머리를 썼는데요. 일단 공격하기 전에 그 주변에 군사를 풀어서 곡식을 엄청난 가격에 구입합니다. 말하자면 쌀값을 보통 가격의 2배, 3배를 쳐주는 거죠. 그럼 성 주변에 쌀을 갖고 있던 상인이나 농민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들에게 이때 쌀을 팔아야겠다고 다 파는 거죠. 그 직후에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쌀을 막 모아서 그 안에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쌀이 없네, 어디 갔나요? 다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2배, 3배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량을 고갈시켜서 단시간 내에, 원래 한 1년, 2년 버틸 수 있는데 쌀이 하나도 안 남았으니까 단시간 내에 성을 공략한 경우도 있고요. 또 강을 막아서 그 강물이 다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서 성 사람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지형을 잘 이용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지만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을 건축합니다. 즉 여러분 오사카에 지금 놀러가면 오사카 성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성이 아니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인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성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궁리를 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고, 이 성을 공격하는데 일본 제1이라는 내가 공격해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오사카 성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후반부에 다시 나오니까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주고쿠 오가에시라는 이런 그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혼노지의 변이라고 이렇게 일본을 거의 다 통일했던 오다 노부나가가
이 오다 노부나가의 총애하는 중신이 몇 명 있고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그 중에 또 다른 중신인 총신이라고 그러죠. 아케치 미스히데가 뭐 반란을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입니다. 약간 어쨌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뭐 가장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죽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전혀 방심한 상태에서 죽음을 당하죠. 이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디 있었냐?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적군과.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오늘 밤 이 전투를 끝내자 해서 막 몰아붙여서 전투를 끝내고 다시 돌아와서 미스히데를 죽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0일이었는데요. 지금 같으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당시는 아케치 미스히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전투를 어떻게 하든지 종료시키고 나이테 오려면 한 달은 걸릴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다른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들은 한 달이 지나도 아케치 미스히데를 공격할 준비가 안 됐는데 10일 만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나서 준비가 안 돼 있던 아케치 미스히데를 죽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케치 미스히데를 죽인 이후에 오다 노부나가의 다른 부하들도 차례차례로 무찌르고 결국 그 미천한 출신이라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들 중에도 쟤는 조금 한 급 아래다 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암살을 계기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잠깐 아무래도 경제학 제가 전공이니까 경제학 얘기를 해보면 킨제이라는 재미있는 제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킨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비를 조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제도냐? 킨제이가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 절의 문이죠. 어떤 사찰의 문인데요. 이 양쪽에 이런 제비집 같은 게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새들이 사는 제비집이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있습니다. 여기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미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도적들은 여기를 노략질하면 안 된다. 특히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군사들이 이 절을 노략질하면 전부 엄벌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즉 당시는 여러 나라 군대들이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절이나 이런 부잣집들은 지나가던 군대들이 약탈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야 그렇게 약탈이 들어오면 나한테 아예 큰 돈을 내라. 그럼 내가 요 킨제이라고 요런 모양의 새집 같은 모양의 글을 여기다 달아주면 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나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기를 공격해서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걸었다고 그러고요. 이제 이거는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아니라 그 전에 오다 노부나가의 방법인데 라쿠이치 라쿠자라는 거는 당시는 독점권을 누리는 상인들이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가 내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독점권은 아무도 없고 좋은 물건 만들어 파는 사람은 아무나 와서 물건 팔아도 된다. 대신 세금만 내라 이런 거고요. 쿠니치치 도코로치치는 그 당시 그 연대 보증 제도가 있었답니다. 우리 마을에 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우리 마을에 어떤 게으른 사람,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빚을 너는 같은 마을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책임지고 갚아주는 거죠. 이런 제도가 폐해가 높다고 해서 오다 노부나가가 폐지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히 무식한 사무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런 경제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자기가 지배하는 영역에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군비 조달을 한 그런 것이 아마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어지는 두 장수들의 강점이었고 이 둘이 결국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일본 통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굴복시키고 일본 남은 지방을 공략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참고로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보다 위였습니다. 그렇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싸우다 죽은 사람이 많은데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약간 비겁하다고 할까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힘이 세니까 여태까지 내가 자기는 이제 귀족 집안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미천한 집안이라서 자기 밑이었는데 지금 힘이 세졌는데 어떡하겠냐라고 해서 항복을 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좀 하여튼 그 너구리처럼 음흉하고 얕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만 하죠. 다른 사람들은 싸우다 죽은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1590년에 일본은 통일합니다. 1590년이 중요한 이유는 밑에 보지만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그러니까 일본 통일하자마자 2년도 안 돼서 조선을 침략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이제 또 이때 전 재미있었던 일은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모시던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이 한 명인데 오이치라고, 이 오이치가 아주 당시에 절세 미녀였답니다. 당연히 이 미천한 신분의 부하인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오이치를 넘보지 못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이치가 시집가고 딸을 낳는데 그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제1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자기가 사모했을 그 미녀 공주 오이치의 딸인 차차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난한 시절에 결혼했던 부인의 이름은 네네였는데 이 네네는 참 현명하고 그 덕이 많고 그 사무라이들 중에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 모양인데 애를 못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와 사이에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나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늙음막하게 50이 넘어서 그 자기 첫사랑의 딸인 차차와 결혼해서 그때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저는 1592년에 조선 침공이 우리나라로도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참으로 히데요시에게도 불행하고 히데요시가 똑똑한 사람인데 바보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1592년에 조선 침공을 하지 않았으면 히데요시의 자손들이 지금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이유는 그때 1590년에 막 통일을 한 다음에 사실은 어떤 일을 해야겠습니까? 통일을 했지만 아직 자기에게 100% 굴복하지 않은 그런 지방 사무라이들이 있는데 저 같으면 그 지방 사무라이들을 하나하나 굴복시키거나 제거시키거나 약화시켰을 겁니다. 사실 그 일을 한 것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어서 일본을 통일한 토쿠가와 이에야스였죠.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막 이렇게 자기 세력들을 거느리고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도 하나씩 정리합니다. 마치 조선의 태종이 자기를 도와서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공신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인 세종에게 나라를 물려두듯이 그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런 일을 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아마 벼락 출세를 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친구들을 죽이기보다는 저 넓은 조선과 명나라를 쳐서 그 땅을 나누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쳐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때 1592년에 조선을 쳐들어오지 않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부의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자기 반대 세력을 제거했다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일가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히데요시 가문의 멸망이 다음 이어지는데요. 원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조카인 히데스구를 후계자로 정해놨는데 그 차차와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히데스구를 죽입니다. 근데 또 이 첫째 아들이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막 그 고민을 했는데 임진왜란 중에 히데요시 나이 56세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히데요리입니다. 즉 그 차차라는 그 두 번째 부인이 아기를 잘 낳은 것 같습니다. 56세에 아기를 낳고요. 그런데 그 1598년에 잘 알듯이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끝나는데 이때 히데요시가 죽을 때 그 아들 히데요리는 만 6세에 불과했다는 거죠. 정말 이 어린 아이를 남겨놓고 그리고 통일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통일한 지는 딱 8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히데요시에게 100% 굴복하지 않고 굴복하는 신용만 하는 예를 들어서 토쿠가와 이에야스처럼 나는 그 귀족 가문이고 쟤는 미천한 가문인데 내가 참 치욕스럽게 히데요시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런 사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1598년에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불과 2년 만에 1600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반란을 일으키고요.
세키가하라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도쿠가와가 승리합니다. 사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들이 힘을 합해서 싸웠으면 도쿠가와는 아마 상대도 되지 않았을 텐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문관과 무관 이렇게 약간 대충 나눠서 두 패로 갈려서 서로 대입했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중에 무신들의 편을 들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문신 쪽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이때 또 하나는 코바야카와라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요한 부하 중에 한 명인데요. 누구냐면 토요토미 히데요시 첫째 부인 네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조카니까 얼마나 믿고 많은 군대를 줬을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은 첫 부인인 네네의 아들이 아니라 둘째 부인인 차차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첫 부인이 내 조카가 굳이 내가 정말 원수 같은 둘째 부인, 저 젊은 부인의 아들을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 조카인 코바야카와를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 편이 아닌 그 반대편 토쿠가와 이에야스 편으로 좀 몰아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능력도 있고 다 했는데 결국 보면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후계자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1600년에 패했지만 그때는 아직 토요토미 히데요시 부하들이 있어서 토요토미 아들인 히데요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한 10몇 년 후에 오사카성의 전투라는 것이 벌어지는데요. 참고로 오사카성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평생의 기술을 이용해서 절대로 함락되지 않는 성으로 만든 곳이고요. 근데 여기에 쟁트집을 잡고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쳐들어갑니다.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죽기 1년 전인데 아무래도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살려놓고 내가 죽으면 히데요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 아들들을 물리치고 토요토미가의 세상을 만들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생트집을 잡아서라도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이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종에 국가안강 군신풍락이라는 글자를 적었는데 이걸 보고 반란의 의도가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가가 안녕하고 강령하다 좋은 뜻인데 이에야스가 가강입니다. 가강 중간에 글자를 넣어서 나의 몸을 두 동강으로 내려는 음모다. 음모가 맞나요? 그 다음에 군신풍락. 이거 인군과 신하가 풍요롭고 즐겁다인데요. 락자는 잠깐 제외하고 거꾸로 읽으면요. 풍신군. 풍신이 뭡니까? 토요토미를 함으로써 풍신입니다. 토요토미가 군, 임금이 된다는 뜻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아서 쳐들어오는데 역시 겨울에 쳐들어왔는데 오사카성은 너무 튼튼해서 함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이 성에 해자가 한 3겹이 있었는데요. 이 해자를 너희가 메우면 내가 너를 인정하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겠다. 안타깝게도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이 말을 믿고 해자를 메웁니다. 그러자마자 한 몇 개월 후에 여름에 다시 쳐들어와서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여서 토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참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이걸 무시하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참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정말 시골 출신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업을 벌였다고 보면 크게 사업을 벌려서 우리로 치면 무슨 대재벌이 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반면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더군다나 자기의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면 대기업의 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경시하고 오히려 막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평생의 사업이 죽자마자 불과 2, 3년 만에 망해버리고 또 한 10년 후에 자기 아들까지 죽어서 가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불행한 역사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